자, 이제 견우와 직녀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암호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암호를 2011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2011을 법으로 하고 밑수가 이제 3인 이산 로그를 이제 사용하자고 이제 약속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위 약속은 서로 보완이 이제 되지 않아요. 뭐 누가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녀는 자연수 A를 정해가지고 견우에게 3의 A승을 곱한 3의 A승을 가지고 3의 A승을 2011로 나눈 나머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씁시다. 요수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해가지고 그 A를 편지를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견우는 자연수 B를 정해서 직녀에게 3의 B승을 2011로 나눈 나머지 B를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견우는 직녀에게 받은 자연수 A와 자신의 수 B, 요거는 자신만 알겠죠. 그래서 A의 B승을 2011로 나눠서 이거 K 값을 구해요. 그다음에 직녀는 다시 견우에게서 받은 자연수 B와 자신의 수 A, 요거는 직녀만 알겠죠. 그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2011로 나눈 나머지 K 프라임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의 B승을 이라는 것을 보면 2011로 나눴을 때 상황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K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수는 3의 A승을 다시 B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의 AB승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3의 B승 곱하기 A승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3의 B승을 2011로 나누면 B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A승이 되고 그럼 2011로 나눈 나머지가 K 프라임이 돼요. 그래서 K하고 K 프라임은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알아볼 수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청자 씨 입장에서 보면 2011에는 수도 알고요. 3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이산호고 밑을 3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는 서로 주고받을 때 중간에 가로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모르는 건 뭐냐? A, 대문자 A. 왜냐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견우만 알고 있는 거고 이 B라고 하는 숫자는 직녀만 알고 있는 거고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이런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수는 몰라요. 도청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자신만이 알고 있는 A, 자신만이 알고 있는 B, 그 다음에 계산해서 나온 결과 K. 그래서 K를 구하려면 먼저 A하고 B를 구해야 됩니다. 도청자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이산 로그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직녀가 A를 555라고 되고 견우를 B를 123이라고 이제 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직녀는 어떻게 하냐면 3의 55승을 2011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433이 돼요. 그럼 이 433을 견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요 숫자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견우 입장에서는 본인이 123이라고 생각했으니까 3의 123승을
2011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제 623이 되는데 요것을 어떻게 되냐면 직녀에게 보내는 거죠. 이게 잘못됐네요. 직녀에게 보내요. 그러면 견우 입장에서는 433 곱하기 123을 해서 3승을 해서 2011로 나누면 8이 나오고요. 직녀는 623을 55로 해서 55승을 한 다음에 2011로 나누면 8이 나와요. 그래서 키는 K가 8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도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받은 도청자는 얻을 수 있는 게 요거와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3의 x승을 해서 433 또는 3의 y승을 해서 623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3의 10승 해서 2011로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433이 나올 때까지 심하게는 3의 2011승까지 계산해 봐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견우하고 직녀는 이미 만났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개 키암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 거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자,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암호화하여 편지를 보낼 수 있고 그 편지의 수신자만이 편지를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각 개인은 누구나 쉽게 암호화할 수 있지만 자신만이 효과적으로 복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송신자는 수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해서 편지를 보내요. 수신자는 자신만이 복호화할 수 있는 열쇠로 암호문을 풀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송신자 입장에서는 이 시큐리티 넷에 접속을 해서 편지를 작성을 해서 보안 메일 보내기를 해서 보안 메일을 보내면 인코딩을 해가지고 암호화를 시킬 거예요. 그럼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다시 시큐리티 맵에 넷에 접속을 한 다음에 암호를 입력하면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암호를 그 다음에 원문을 전달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서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송신자, 수신자 이렇게 보내요. 어떤 그 편지를 보내는데 누군가가 싹 가로채요. 이거를 가로채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몰래 다른 코드를 심어요. 그러면 수신자는 제대로 받았는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거를 암호를 대입해서 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송신자는 그 중간에 트로이 목마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어떻게 돼요? 그 수신자가 입력하는 암호를 빼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서가 중간에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하는 게 이제 서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송신자하고 수신자 사이의 문서가 올바른 문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 모두 공개키 모임에 속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송신자가 공개한 암호화 방법을 S, 수신자가 공개한 암호화 방법을 R이라고 돼요. 자, S로 암호한 문서를 푸는 방법 S 인버스는 송신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R로 암호한 문서를 푸는 방법인 R 인버스는 수신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송신자는 원문 M에 자신이 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S 인버스의 M을 적용해 가지고 수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암호화해 가지고 암호화해서 이 수신자 이 R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그럼 수신자는 받은 문서에다가 M에다가 R 인버스를 적용을 하면 이거를 송신자가 공개한 S 방법을 다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M에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암호화를 그 푸는 방법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송신자가 공개한 암호화한 거를 방법을 넣어서 해주면 요렇게 되면 풀려요.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다시 또 풀립니다. 그래서 M이 이제 나온다. 그래서 원문 M을 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서명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개키 암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RSA라고 하는 그 암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론 리베스트, 아디 샤미르, 그다음에 레오나르드 아델만 요 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스트, 샤미르, 아델만. 그래서 RSA 이게 1977년도에 나온 거 개발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세 사람이 이제 그 RSA를 만든 그 사람 이름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조금 마찬가지 이것도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있는 쉬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영국의 칵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수년 전에 RSA 방법과 비슷한 암호 체계를 발견했으나 97년도까지 1급 비밀에 붙여져, 즉 군사용 암호기 때문에 보통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공개키 암호를 개발하면서 상업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개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원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각 사용자는 자신이 정한 자연수 한 쌍을 공개키로 발표를 해요. 각 사용자는 자신이 정한 자연수 한 쌍을 공개키로 발표하고 갑돌이의 공개키 2하고 n, 복호화에 필요한 비공개키, 요거는 비공개예요. 그거는 d, 요건 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복호화 키 D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질.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M에 2승을 한 다음에 D를 해주면 다시 M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N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보내는 문서 M을 갖다가 암호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M의 2승을 n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m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m은 n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갑돌이는 복호화를 어떻게 하느냐? 받은 문서 m을 n 법산으로 해서 d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m의 d승을 했으면은 m의 2승의 d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m이 나오죠. 그래서 평문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공개키 2하고 n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아주 큰 소수 p하고 q를 정한 다음에 두 수를 곱해요. 그래서 p-1, q-1을 곱한 다음에 서로 소인 자연수 d를 하나 또 정해요. 요 수하고 서로 소인 자연수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D가 요 수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2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연수 m하고 m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해주고 d를 해주면 이제 결국은 이게 나오는 거죠. 2하고 d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공개키를 이제 그 도청을 하더라도 n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PQ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복호와 키 D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소인수 분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은 뭐 수천 자리 수, 뭐 수만 자리 수, 뭐 이렇게 좀 커지면 소인수 분해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약효가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개키의 원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 시간을 한번 보면 n이 256자리 자연수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소인수분의 n을 소인수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평범한 방법으로 하면 루트 n, 보통 루트 n 이하의 자연수로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초에 1조 개를 계산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얼마 되냐면 10의 128승, 왜냐면 루트니까 256의 반, 그다음에 10의 12승 초, 그러면 10의 116승 초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108승 년이 걸려서 소인수 분해를 빠른 방법을 안다 하면 암호를 빨리 풀 수 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를 얼마나 빠른 방법으로 구하느냐, 이게 무지무지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판매원 문제인데 n개의 도시를 방문하는데 최소의 비용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느냐, 이게 판매원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일즈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수학에 7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요 클레이 연구소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암호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